I'm too taboo. If everyone knew all the things I could do, should be done, I'm back on my feet. 'Cause all I really need is me. If I could just share my view, maybe I'm too taboo. On my own, dance in the streets. 'Cause all I really need is me.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박혜웅이고요. 이번에 전라북도 2020년 소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먼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즌 외에는 시간이 꽤 남아있는데요. 그때를 이용해서 틈틈이 공부를 했고, 또 저의 꿈을 항상 생각하면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하루에 순공부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한 끝에 졸업 전에 이렇게 조기 취업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시험은 공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 소방법규를 보고요. 특채 같은 경우는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소방공무원에 떨어지는 이유는 국어와 영어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껴 떨어지는데요. 저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평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를 열심히 외웠고, 또 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이라든가 비문학 작품들을 꼼꼼히 해석해보고 왜 내가 이 문제가 틀렸는지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몇 년 뒤 혹은 몇 개월 뒤 소방공무원이 되었을 때 혹은 또 제복을 입었을 때를 생각해보며 수험이라는 그런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전대 응급구조학과의 장점이라고 하면 먼저 취업한 선배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이 장점이라 생각하고, 또 교수님들이 각각 학생마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응급구조학과다 보니까 소방이라든가 병원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공 체험을 함으로써 내 진로가 꼭 소방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러한 점이 기전대 응급구조학과만의 특징이고 또 장점이고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구조과에 들어오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후배라고 해야겠죠? 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되 내가 완벽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의 특성상 저희는 앞으로 졸업을 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사명감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실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더 키우며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의 원영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철에 또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는 시기이고, 그래서 응급구조가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좀 빈번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을철이다 보니까 뱀에 물리는 사건, 또 그리고 벌이 쏘인다든지 그런 이제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본인이 지금 지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주신다면요? 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요, 이제 전문 심장 소생술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장의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전반적인 약물이라든지 전기 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법에 대한 그 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지금 막 실습을 하고 있는 것까지 보여주셨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응급구조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다가가서 쉽게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들은 이제 구성을 해서 여기 우리 전주기전대학 학생들에게 교육을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학생들을 보니까 마치 정말로 쓰러진 사람을 생명을 구하거나 살리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실제 실습에 동참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런 것도 아무래도 교수님이 워낙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생긴 건 이래도 좀 애들한테 상당히 좀 무섭게 하는 이제 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이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1분 1초가 급하신 분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건데, 골든타임 환자에게 우리가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시간만큼은 상당히 엄하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가을철에 우리가 쉽게 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하니 이런 좀 준비는 좀 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그들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MC님이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정지된 사람은 3가지를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심장이 정지됐어요.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3가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의식이 있나? 눈이 떴나? 의식 확인. 또 숨 쉬나? 그렇죠. 호흡 확인.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진짜로 세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맥박. 그렇죠. 의식과 호흡과 맥박, 이 3가지가 없어야 우리가 심정지 환자임을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데, 일반인들은 이 3가지만 없어야 심정지 환자인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식이 없으면서 불규칙적인 호흡을 한다든지 짧은 경련을 해도 심정지 환자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심정지 환자는 의식과 호흡과 맥박이 없는 환자라고만 판단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의식이 없으면서 거친 호흡과 그리고 짧은 경련을 해도 심정지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우리 그 선생님들은 그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환자의 그 반응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그 골절 환자, 이제 외상 환자를 만났는데, 그 만약에 팔이 이렇게 90도로 이게 꺾인 환자예요. 그런데 이제 부목을 되겠다고 팔을 이렇게 펴요. 그러면 억지로 펴면 여기에 어떤 손상이 가해질지 모르는데, 손상을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손상도 확인도 안 되고 손상이 어떤 손상도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팔을 펴버리게 되면 2차적인 추가 손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원형을 보존해라.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두면서 부목을 적용해야지 편 거를 구부린다거나 구부린 걸 펴면은 절대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교통에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삼중 추돌이 나면서 조그마한 경수경차가 뒤집어졌길래 거기를 막 주민분들이 그 동네 분들이 달려나가셔서 그 차를 강제로 이제 세우셨더라고요. 방송에서는 그분들을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방송에 나왔는데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내용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차가 몇 바퀴가 굴렀다는 것은 우리 척추 계통에 손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게 다가가서 즉각적인 처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전문 장비를 갖춘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서 하셔야 되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환자가 안정되게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차를 강제적으로 돌리고 문을 열고 강제로 이제 환자를 꺼내시게 되면 이 환자의 목이라든가 허리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손상된 뼈로 인해서 신경을 절단시키게 되면 전신마비라든지 하반신마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외상 환자만큼은 함부로 손을 대시면 안 된다. 단 손을 댈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전복이 됐는데 지금 화재가 날 것 같아요. 폭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아닌 이상은 현장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환자의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119 대원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조건 가서 응급처치를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 동의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명시적 동의, 또 하나는 묵시적 동의라는 게 있어요. 오늘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그때 응급처치하고 괜찮습니다. 도와주지 마세요 하면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고 아무리 선의에 의해서 도움을 내가 주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 동의를 구해라. 그렇죠.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119는 상황실에 구급 상황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24시간 교대를 하시면서 도움을 필요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도를 통해서 응급처치를 다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무조건 119 빠른 시간 내에 119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 처치를 받으실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이제 가정을 하나만 해볼 건데요. 저를 꾸짖으시면 안 됩니다. 저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안 때릴게요.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푸시업을 시킬게요. 푸시업. 근데 차가 전복이 됐어요. 너무 전복에 대해 집착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봐요. 의식이 있으세요? 의식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어드리기 결심했습니다. 제가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이런 거 괜찮습니까? 상황이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는데 그 상황이 정말 그 환자에게 필요한 상황이라 그러면 치유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팔 부분이 아무렇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워있는 환자분은 정말 그 팔분 부분이 80분, 90분이 될 수도 있고 8시간, 9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또 긴장 완화를 위해서 또 통증 완화를 위해서 옆에서 내가 힘을 주고 있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노래를 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수님에게 힘이 되어준 음악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셨습니까? 그럼 좋아하는 노래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있습니까? 예. 박명수 씨의 바다의 왕자. 갑자기요? 왜요? 여기 제가 지금 전주에 있지만 예. 원래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아, 여기 그러세요? 2011년도에 오고 또 제주도에 있을 때 바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예. 뭐 지금도 바다를 그리워하고 있고 오.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디든지 우리 학생들하고 노래 부르라 그러면 예. 바다의 왕자를 부르고 와, 생명하고는 예. 크게 뭐 상관없어요. 근데 바다의 왕자에서 왕자는 누구다? 저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의 왕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해보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우 뭐 제가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예. 또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직접적으로 저 단독 샷을 또 찍는다는 게 처음이거든요. 예. 아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그런데 우리 저기 MC분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아유. 긴장 없이 예. 그걸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